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성과가 좋으면 특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중요한 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MB 대표 김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으로 배웠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이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창업을 도전하시거나 3년 미만 기업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요건은 현재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법인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된 개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종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는 공고와 함께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 예시가 잘 나와 있으니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매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23년도에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 24년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는 하시는 사업 아이템의 기준을 잡고 합격을 위한 가점 사항을 만들기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하기 위한 팁도 있는데요. 그 전에 국가 지원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인력, 매출, 기술력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표의 경력도 많이 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 수가 없어서 사업성, 대표의 경력, 기술력의 보유 여부 등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을 잘 설명한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대표의 이력이나 경력 같은 능력을 많이 보다 보니 대표님의 기본 스펙이 좋으시면 합격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가점 사항으로 특허가 포함되어 있어서 특허를 미리 준비하면 좋았지만 23년도부터는 가점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제로와 같은 그린 뉴딜 부분의 업종은 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가점 항목이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줄어든 것과 창업 프리스쿨 최우수와 창업 경진대회 장관급을 받은 수상자라는 조건이 생겼는데요. 이는 극소수의 가점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이 커져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다른 사업을 준비 중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지 3년이 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셔야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은 사업장이 그대로 있다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는 동안 성과가 좋으면 특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 원까지 나오지만 보통 5천만 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열 감지 센서를 이용한 출입 통제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저희 컨설팅을 통해 8천만 원까지 받아보셨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7개월간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이 고용의 증가, 높은 매출, 투자, 수출, 특허 등의 실적을 통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실 때 1차 서류 심사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대표님께서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다르게 매출을 본다는 것이 큰 변수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매출이 거의 없는 팀이 합격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라도 일정 부분 매출을 올리고 나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동일하게 최대 1억까지 가능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와는 다르게 자부담금 30%가 있습니다. 즉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부담금 30% 중
20%는 현물, 10%는 현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동일하게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증빙을 통해 업체로 송금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회식비와 같이 사적으로 쓰기 어렵고 보통 샘플용 금형을 뜨거나 마케팅비, 인건비, 기계장만, 플랫폼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비슷하게 매년 2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3년도에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참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샴푸와 비누 제조를 하시는 대표님 사례입니다. 대표님께서 자금이 없으신 상황에 정책 자금을 도전하려 했으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 고민을 하시다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가점을 위해 촉박한 시간임에도 특허 준비라도 하려 하였으나 대표님의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계획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고 매출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요. 다행히 창원이 고용 위기 지역이었던 점과 대표님의 철저한 발표 준비, 그리고 나쁘지 않은 사업성이라는 가점을 통해 자부담금 30%를 제외하고 6,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님께서는 현물 중 10%를 인건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10% 부분은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처리하셨습니다. 이후 샘플 개발과 플랫폼, 특허 등록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에 매출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신용도 관리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초기 창업 패키지가 끝나기 전에 중진공 창업자금을 신청하여 추가로 정책자금 1억을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서류 통과하고 난 후에 PPT 발표 때의 팁을 드리자면 면접 보듯 단정한 옷차림과 자신감 있게 발표와 겸손한 자세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또한 PPT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이템을 딱 보면 알 수 있게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 질의응답 부분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어할 답변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